다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K푸드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용목 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장을 맡고 있는 김용목입니다. 오늘 식품유통학계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 기관이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K푸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 전략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저희가 물론 그 선진화된 K 방역도 있고 또 사회 의료 보장 시스템도 있지만은 저희 그 DNA 속에 잠재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건강식품에 대한 생활화가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당군 할아버님의 그 어머님이 되시는 웅녀께서는 우리가 요즘 그 확진자하고 접촉하면 2주 동안 사회적 격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웅녀 할머니는 동굴 속에서 무려 100일 동안 건강식품인 쑥과 마늘로 연명을 해서 그 인간으로 판골 탈퇴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듯이 우리도 충분히 이런 선진화된 K 방역 체계라든지 우리 건강식품 또 이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유전적인 인자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이 코로나를 극복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 대륙의 실수라는 그 샤오미의 그 레이준 회장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풍의 길목에서는 최상의 타이밍을 잘 활용한다면은 돼지도 독수리처럼 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가 위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한테는 이번에 K 방역으로 인한 국격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또 한 번의 퀀텀 점프 또 우리 K푸드가 전 세계에 인이 선호하는 그런 식품으로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발표드릴 선수들은 일단 코로나 상황하에서 그 식품산업과 농식품 수출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발표했지만 시장 트렌드의 변화,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K푸드 혁신 전략, 그리고 주요 해외 권역별로 시장 동향과 수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식품 제조 및 외식 산업 현황입니다. 그 식품 제조와 외식 산업은 소과된 식습관과 맞벌이 가정 등 그 생활 방식의 변화로 2014년부터 연평균 식품 제조 같은 경우는 4%, 외식 산업 같은 경우는 12%의 성장을 쭉 이어왔습니다. 외식 산업 동향을 보면은요, 저희가 저희 기관에서 조사하는 외식업 경기 전망 지수가 있는데요. 금년도 1분기에는 외식업 경기 전망 지수가 약 60%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외식업 경기 지수라는 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하고 동일하면 100, 그 다음에 100을 넘어가면은 전년보다 호황, 100 밑으로 떨어지면은 전년보다 불황인데 이렇게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좀 외식산업이 조금 이렇게 혼돈될 기미가 보이는데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내수 경기가 위축돼서 아마 외식업은 연말까지는 좀 계속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그 식품산업은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식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한국산 가공식품에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뭐 CJ라든지 삼양식품이라든지 대상, 오리온 등은 지금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 현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농식품 수출을 둘러싼 국제 통상 환경이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메르스, 2016년도에 사드, 2017년도에 조류독감,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작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농식품 수출은 3.5%, 연평균 3.5%대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 동향을 보면은 그 금년 6월까지 국가 전체 수출이 약 392억 불로서 약 11%로 감소한 반면에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 아주 근소하게 감소를 하는 등 좀 나름대로는 좀 저희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좀 부류별로 보면은 농식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4.4%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농수산식품 수출의 그 하락세를 이끄는 것은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이 약 13%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아마 수산물 수출 형태가 그 60% 이상이 화로나 그 다음에 그 냉장 제품, 원료 위주로 이렇게 수출되다 보니까 아마 외식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동 제한 때문에 각국의 그 외식업이 위축되다 보니까 아마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 주로 수출되던 그 참치가 약 25% 정도 감소한 게 수산물 수출 하락세를 이끌었다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로나 확산에 따르는 시장 트렌드 변화인데요. 그 여러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대면 소비 시장이 급성장하고 그 다음에 가정 대체 식품의 소비가 확대될 것이다. 그 다음에 면역력 증강에 좋은 건강 관련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국가 간 이동 제한에 따르는 수출 물류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비관세 장벽 등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5가지로 좀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소비 시장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은 최근 크레이 조사 분석에 의하면은 오프라인 식료품 매장 방문 구입 횟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한 반면 비대면 구입 횟수는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조사한 바로는 최근 1, 4분기 내 온라인 매장의 내 식품 거래액이 약 32%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양석준 교수님도 소개를 해 주셨지만 HMR 제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HMR 제품은 80년대 오뚜기 카레나 짜장 등으로 이렇게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할 만큼 그렇게 다양화되고 프리미엄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요거는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의 3월 1일자 기사를 보면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국내의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시장 규모가 5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레이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섭취량을 늘린 건강식품을 보면 무기질과 비타민류, 인삼류, 발효식품류, 건강즙이나 액기스 등 모든 건강 관련한 제품의 매출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수출하고 있는 인삼, 김치 등 이 발효식품이나 건강식품의 이 수출 품목이 효자 품목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이동 제한과 비관세 장벽이 강화될 것이라는 저희가 판단입니다. 한국 해양연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선박을 이용한 컨테이너 물량이 12% 감소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저희 조사에 따르면은 선박 운송료는 키로당 약 한 30.4원이 올랐고 그 다음에 항공운임은 키로당 1395원이 평균적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선박 운송이나 항공 운송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운송이 지연되고 물류비가 상승하고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수출자에 대해 엄청난 부담으로 느끼고 또 우여곡절을 거쳐서 출국 현지에 도착하더라도 이동 제한 때문에 내륙 운송에 차질을 빚어서 납기를 제대로 못 맞춘다든지 하는 이런 부담 때문에 바이어 부담도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이 안 되는 물량들이 다시 국내로 유입돼서 또 국내 어떤 농식품 가격 하락에
원인으로 작용할 그런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보건무역주의의 강화입니다. 지금 아까 그 말씀을 하신 분들도 많은데 일단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각국은 이제 보호무역 장치인 비관세 장벽 조치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WTO에서 조사한 바로는 위생 관련한 조치와 저율 할당 관세, 그다음에 무역 기술 장벽 등 한 각국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11개 정도 비관세 장벽 조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K푸드의 혁신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4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수출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온라인 소비 가속화에 대해서 기존의 오프라인과 병행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좀 강화를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프리미엄을 활용한 K푸드의 수출 모멘텀을 새롭게 좀 확보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 심화에 대응한 국가별 수입 규제 등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수출업체의 대응력을 강화를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에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수출 주력 시장에 대한 다변화를 추진해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전략표를 좀 보면은요, 언택트 비즈니스 마케팅입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 쪽의 어떤 거래가 지금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의 해외 비즈니스는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역시 한국의 최강 온라인 플랫폼은 홍보의 최강 플랫폼은 이제 K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CJ ENM에서 하는 K컨택 2020 서머가 당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열렸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김치, 인삼, 전복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라이브 동영상 4편에 대해서 저희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런 수출 품목과 연관된 요리 레시피를 공개를 함으로써 많은 홍보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때 K콘택트에 이렇게 참여한 참여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세계 150개 지역에 405만 명이 아마 이렇게 동시 접속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제한에 따라서 직콕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좀 펀마케팅을 좀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일례로 저희가 이제 러시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삼시세끼 K푸드 즐기기를 저희가 시행을 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좀 K푸드를 이렇게 요리하고 즐기면서 느꼈던 후기를 공유해서 당첨자에 한해서 저희가 K푸드를 밀키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공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온라인 구매, 배달 서비스 등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좀 해야겠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동 제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배달 시장이 굉장히 많이 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조마토나 우리 배달의 민족이 해외에 진출해 있고, 그랩이랑 우버이츠 같은 요런 배달 시장이 급증하는데요.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현지 쇼핑몰과 홈쇼핑, 그리고 이런 배달앱과 연계한 우리 한국 농식품의 수출국 현지의 새로운 유통 플랫폼을 좀 확대를 해야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K푸드를 중심으로 한 K브랜드 마케팅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 K방역뿐만 아니고 이제 세계적으로 K브랜드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BTS로 대표되는 K콘, 그 다음에 기생충 같은 K무비, 또 요즘에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가 아직 개막이 안 되고 있는데, 한국 야구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선풍적인 미국 팬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K스포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혼합한 보고 듣고 맛보는 종합적인 어떤 이런 컨텐츠와 K푸드를 결합한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장 푸스케라는 프랑스 몽블리에 대학교 대학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우리 김치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논문을 발표해서 국제 학술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기고를 보면은 우리 절임 배추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 역할을 하는 ACE2의 효소 활성화를 이렇게 좀 막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김치하고 양배추를 절여 먹는 독일의 샤우크라우트하고 이런 걸 먹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도 사망률이 낮다. 이런 어떤 발표가 있듯이 저희가 좀 이런 K푸드를 넘어서 K헬스를 좀 지향하는 그런 수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BTS나 중국의 왕홍 이런 메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종합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르는 기능성 식품 수요의 증가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건강 기능성 식품은 해외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런 건강 기능성 식품이 해외에 제품화돼서 본격적으로 좀 런칭을 하려면은 이 기능성에 대한 임상 실험이나 기능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연구 개발이나 상품 개발에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아까도 말씀드린 김치, 인삼, 쌀 가공품에 대한 해외 프로모션을 좀 강화하고요. HMR 시장이 모든 국가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HMR 시장은 사실은 상품 개발력과 유통을 좀 확보를 한 대기업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좀 협업을 통해서 수출국 맞춤형 그런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4월 달에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 수출업체에 대해서 임포트 얼러트를 발동을 시켰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수출하는 팽이버섯은 사실 국내에서는 이게 생식으로 먹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희는 데쳐 먹거나 이렇게 좀 가열해서 먹는데 미국의 식습관은 이거를 샐러드용으로 생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생식을 하는 과정에서 식중독균에 좀 노출이 되어가지고 수입경보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수입경보에 등록이 되면은요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수입을 거부하거나 그 물건을 구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가능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 7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국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했는데 금년 7월부터 저희한테 약 38개 품목을 더 추가해가지고 대만에 수출하는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국에서 이제 비관세 장벽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세청이나 검역본부 등 이런 전문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주요국의 수출 법률 정보라든지 라벨링이라든지 이런 유통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각국의 통관 거부 사례에 대해서 좀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요거를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해서 업계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력을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출 주력 시장에 대한 다변화로 위험 분산을 해야겠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 농식품은 아직도 일본, 미국, 중국의 수출 비중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사드라든지 일본의 징용공, 그다음에 독도, 위안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정치나 경제적 또 국제 통상 이슈가 할 때마다 저희가 몸살 날는데요.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신남방 지역입니다. 신남방 지역은 작년에 약 18억 불 정도 수출을 올려가지고 약 3.4%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더더구나 이제 신남방이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으로 하는 거는 이제 동남아가 가능하지만 선박으로는 일본이 유일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기술 발달로 인해서 딸기 같은 경우에 항공으로 하다가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항공 운송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뭐 선도 유지제라든지 유황 패드 같은 거 이런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저희가 시험 수출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신선농산물의 신남방 국가 수출이 2억 4,600만 불로 신선농산물 수출이 약 17.2%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신남방 쪽에 좀 공을 들인다면은 아마 일본에 이어서 제2의 신선농산물 수출 허브로 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북방 지역, 그러니까 신남방 지역이라는 게 아세안 플러스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신북방이라는 거는 이제 CIS, 독립국가연합하고 몽골인데요. 이 지역에 진출을 하기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대두가 되는 게 이제 물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 해외 공동물류 센터를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임대료를 좀 지원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물류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걸 좀 확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동남아 같은 경우에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려면은 그쪽이 좀 안 되고 있는 게 콜드체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베트남이나 동남아에 수출되는 그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콜드체인 시스템에 대한 운송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동남아 쪽에 신선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이제 저희 아직 한국산 신선 농산물이 그쪽 소비자들한테 인지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 K-프레시 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6개국에 약 49개 매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한국산 신선 농산물 전용 판매관입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에 샵인샵 개념으로 입점해가지고 저희 농산물만 전용으로 하는 그런 샵입니다. 그래서 요런 판매 거점이라든지 물류센터, 이런 물류 시스템을 좀 저희가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희 주요 수출 권역별로 시장 동향 및 수출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보면은 이제 요즘에 계속된 어떤 경기 하락으로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기준에서 수입도 13.7%가 줄었고 수출은 20.5%가 주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요걸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가 3차례에 걸쳐서 약 3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 회복 전망이 아주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이 시장도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와 온라인 비대면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의 수출 전략을 HOM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홈다이닝, 오거닉, 모바일, 에스닉입니다. 홈다이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HMR 소비의 소비 급증에 대비해서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특별 판촉을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거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면역력에 좋다고 느껴지는 그런 천연 원료, 발효, 건강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고 같이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에 진입을 확대하는 그런 지원을 강화를 해야겠다.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요즘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국내 중소수출업체들은 이 온라인 운영자하고 직접 이렇게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자의 대행사를 통해서 이 시장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매출액의 15%에서 20% 정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자하고 해서 저희 온라인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해당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에스닉 마켓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인종 국가지 않습니까? 히스패닉이라든지 아프리카계라든지 아시안계 이런 시장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각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입점을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우수 사례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그 기회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제 중국산 깐 마늘이 대부분 시장을 장악했었는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이 중국산 깐 마늘에 대해서 약 25%의 관세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 국산 깐 마늘이 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포장재를 개선하고 SNS 홍보, 그 다음에 그 식재료 마트라든지 아시안계 마트를 통한 판촉전을 좀 이렇게 벌인 결과 금년 6월 말까지 미국의 그 마늘이 약 440만 불, 전년 대비 약 2,000배 정도 증가한 그런 실적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HMR 그 시장인데, 사실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가공식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여러 가지 HMR 제품들, 특히나 면류 등이 많이 그 수출에 여러 가지 그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그 아마존고 리뷰 평점을 보면은 그 한국산 식품 중에 1위에서 4위를 차지하는 게 다 대부분 라면이나 우동류, 그 다음에 이제 즉석밥, 즉석국 이런 것들이 상위 20%에 해당되고, 그네들의 어떤 평점을 그 소견을 보면은 설문조사 결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신라면이고, 비상 상황에서 필히 챙겨야 할 필수 비상 식량으로서 라면을 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디지털 경제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이 당초에는 되게 그 수출 실적이 좀 많이 1, 2월 달에 급감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경제 재개로 인한 이동 제한이 풀리고 경제 재개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마찬가지로 온라인 모바일 비즈니스가 가속되고 있고, 또 보건위생에 대한 그 인식 개선으로 여기도 건강 제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공략을 하려면은 일단은 오토플랩, 여기는 굉장히 뭐 오프라인, 오토라인, 또 그 여러 가지 그 전자상거래가 많이 그런 플랫폼들이 발달했는데, 각 플랫폼에 맞는 그런 저희가 그 진출 전략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이제 고령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실버 산업에 대비한 그런 맞춤형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대도시 인근으로 저희가 이제 주로 이렇게 진출을 했었는데, 좀 이게 나눠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도시는 프리미엄 제품을 가지고 그 오토 매장 쪽으로 접근을 하고, 쿤민이나 이런 이선 도시, 소비력을 갖춘 이선 도시에서는 소비 거점 그 대형 매장, 오프라인 매장을 좀 활용하는 그런 쪽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양석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여기에 그 슈퍼 왕홍이라는 리자츠인데요. 리자츠나 웨이야, 뭐 과이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가 약 3천만 명 이상을 다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그 제품 홍보와 판매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활용한 그런 시장 접근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제 그 도쿄올림픽 그 개최가 연기됨으로써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개선에 나섰는데요. 여전히 이제 외식 산업이 좀 어렵고, 오늘 그 신문 보도를 보니까 약 450명의 일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는데, 되게 지금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이제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된 지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마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이제 신선농산물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와 병행해서 들깻잎이라든지 들기름, 누에고추를 활용한 그런 제품들을 좀 저희가 제품화해서, 일본은 또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등록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인증 취득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그 들깻잎이 로즈마리산이라고, 한국산 들깻잎만이 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로즈마리산이 그 꽃가루 바이러스에 굉장히 그 특효가 있다라는 그런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이제 뭐 비슷한데,
지금 이동 제한이 풀렸지만은 아직도 그 외식이 줄고 그 가정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본은 우리가 그 신선농산물이 수출이 가능한 그런 거리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산 신선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밀키트식으로 이게 포장을 해가지고 각 가정에 배달을 할 수 있는 전문 바이어라든지 유통 벤더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세안 지역입니다. 아세안 지역은 이제 저희가 이쪽 시장은 이제 항공운선 중단에 따라서 채소류 공급이 상당히 좀 부족한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수입국 다변화라든지 또 식품 원자재에 대한 그 수입 규제 완화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도 온라인 구매라든지 배달앱 시장이 좀 되게 활황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비자 직접 판매, 직접 구매 방식인 D2C 채널이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세안 시장은 특히나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한류 열풍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K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한류 문화, 스포츠하고 연계된 그런 어떤 그 저희 K푸드 홍보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K프리시 존을 좀 확대해서 좀 해야겠다. 그 다음에 그 뜨거운 지역이니까 콜드체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강화해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공사는 현재 그 16개국 25개소의 해외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지사가 소재해 있는 현지 정부와 대사관 그리고 그 39개 국가의 104개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비관세 장벽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수출업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지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게 업계에 배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이제 막 여러 가지 그 수출이 어렵다 보니까 수출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출 물류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367억 원을 정부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 2월 7일부터 저희가 그 수출 애로 상담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그 업계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빠른 그 해소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비대면 대면을 통한 이게 직접적인 박람회라든지 판촉전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저희가 화상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온라인 화상 박람회라든지 화상 상담회를 계속 개최를 해서 수출업체가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공사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출 지원 프로그램과 가능한 그런 수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수출업계가 빠르게 이런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는 그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글로벌 K푸드의 비상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농업을 접목해서 한국 농업의 미래를 개척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지난 5월 30일 날 앨런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 X사를 통해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앨런 머스크가 한 말이 2024년까지는 그 화성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 물론 좀 지금은 믿기지 않은 그런 발표인데 상상이 현실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67년이면은 공사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는 2067년에 이런 화성에 우리 수출 거점을 마련하고 우리 농수산 식품을 화성에 수출하는 그런 꿈을 좀 꾸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꿈을 실현하는데 여러분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